곱셈 정리에 붙어 있거든요. 순서를 바꾸기로 합니다. 확률에 곱셈 정리, 조건 확률부터 하면서 덧셈 정리와 그런 것들을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되셨죠? 프린트대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프린트 피세요. 프린트 피시고. 교재를 만들어주고 싶지만 일단 프린트를 드리는 걸로 할게요. 정리만 되면 교재를 만들어드릴게. 또 바꾸고 있어요. 이게 작년 거라서 작년에 했던 거를 이제 그대로 편집을 한 거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매년 또 시험이 유행이 바뀌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데 아직 덜 바꿨어요. 완전히 바꾸게 되면 교재화해서 하는 것으로 하죠. 확률 조건 확률부터 설명합니다. 앞에 보세요. 확률 전 사건, 그런 사건, 표본 공간 뭐 이렇게 용어가 많아요. 용어가 많은데 생략하도록 합니다. 생략하고 확률은 프로바빌리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로바빌리티. 그래서 첫 번째 확률의 표현을 본다. 이게 표현. 확률의 표현을 보시면 뭐 이런 거예요. 집합의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집합 기호를 사용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표본 공간, 전사건, 근원사건 이런 것들을 다 구분을 짓고요. 집합에 있는 원소로 1대1 대응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확률을 계산을 할 때 집합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택하는 것처럼 하게 돼요. 흐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확률을 집합의 표현 방법으로 쓰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을 제가 줄인 이유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인데 참고로 이 논술에서는 용어를 다 아셔야 합니다. 여기 논술 준비하는 분 계시죠? 논술에서는 뭐 표본 공간 씁니다. 이거 표본 공간 뭐 근원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아셔야 해요. 2008학년도에 고려대학교 수시 기출문제를 보면은 논술 문제를 보면은 저 용어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못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온 기억이 있어요. 그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지?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좀 잘 아셔야 합니다. 설명을 잠깐 드려보면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잘하잖아. 동전 2개를 던져요. 동전 2개를 던져서 앞면이 두 번 나올 확률 이걸 구하면 얼마지? 죄송합니다. 이런 거 잘 알아요 그랬는데 이게 침묵하고 있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잠깐만. 동전을 2개를 던져서 둘 다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은 동전 이게 2가지 있고 앞면 뒤에 2가지 있잖아요. 전체 경우에서는 4가지죠. 4가지. 4가지분에 앞면만 2개가 나와? 앞면 요거밖에 없잖아. 4분의 1이죠. 근데 질문이 이건 거야. 왜 4분의 1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고대에서. 정확한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만 왜 4분의 1일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그 확률을 3분의 1이라고 하자.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노수 1번 문제였는데 이상하죠 문제가. 이상합니다. 동전을 2개를 던졌어요. 그러면 앞면을 헤드라고 하고 뒷면을 테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HT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앞면 나오거나 앞면 뒷면 나오거나 뒷면 앞면 나오거나 뒷면 나오거나 이 전체가 4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4가지 경우가 있어서 2개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그럼 수학적 확률 때문에 하나, 둘, 셋, 4가지 분에 한 가지가 돼서 4분의 1이야 라고 결정을 이렇게 하죠. 결정을. 근데 수학적 확률은 뭐 이런 단점은 있어요. 항상 동전을 2개를 이렇게 던져서 그래 앞면 나오는 게 항상 4분의 1인가? 4번 던지면 항상 한 번이 나오나? 아닐 수도 있잖아, 그지? 아닐 수도 있지만 경험적으로 수학적으로는 저렇게 된다. 통계적 확률은 지금 뭐냐면 시행 횟수를 막 충분히 늘리면 수학적인 확률과 일치해 간다. 이게 통계적인 확률인데 궁금한 건 그거야. 왜 이게 4분의 1일까를 묻습니다. 이제 논술에서 왜 4분의 1이지?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확률을 구할 거면 2개 모두 동전을 다 던져서 앞면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앞면이 1개 나올 수도 있고요. 앞면이 2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분의 1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애가. 자, 미친 소리잖아.
그 미친 소리를 반박해 보세요. 앞면 2개 나오라면서요. 그러면 앞면이 안 나오거나 앞면이 하나 나오거나 앞면이 2개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3분의 1인데요?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죠? 고대 안녕. 고대는 가지 맙시다. 서울대 갈 거니까요. 고대 안녕. 하나 나올 확률이 2개 있어요. 하나 나올 확률이 2개 있어요. 그 말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학적인 확률을 정의하려면 각 근원 사건들이 나타날 경우의 수가 일치해야 해요. 니들이 생각한 것처럼 얘 봅시다. 너는 한 가지지만 얘가 이제 2가지로 벌어지잖아. 벌어질 거기 때문에 각각 나올 것들이 똑같지가 않지. 똑같지 않게 근원 사건을 분류했기 때문에 이 확률은 정의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을 계산을 할 때 노멀한 확률은 그냥 전체 경우의 수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만 하면 되는데 걔를 수능에도 마찬가지야. 사전체를 어려운 걸 풀잖아. 그러면 따박따박 이걸 다 써야 된다. 막 뭐 생수병 2개, 뭐 우유병 1개, 무슨 뭐지? 주스 3병 이런 게 있는데 무슨 우유를 하나 줬는데 어떻게 나눠줘요? 이렇게 확률을 구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중복조합, 경우의 수 5개 있는 문제예요. 그걸 하려면 따박따박 나눠 풀어야 되는데 그거의 포인트는 각 근원 사건들이 나올 게 동일한 경우의 수가 되도록 나눠야 되는 거야. 이런 오류를 경험하시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었죠? 그런데 일단 지금은 우리가 이제 첫 경험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다 따박따박 따서 피곤하잖아. 피곤할 거니까 일단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포인트는 근원 사건으로 분류를 할 때 동일한 경우의 수가 나오도록 분류를 해야 한다. 그때만 수학적인 확률을 정의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통계적인 확률은 시행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학적인 확률을 근사해 라는 것만 기억하자. 근데 지금 말 뜻이 뭔가 극한이 나올 것 같지 않니? 시행의 수 충분히 늘린다는 소리는 무한번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n을 무한대로 뿌린다로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되게 어려운 학문이다. 하지만 수능 내신만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그거를 꼼꼼하게 볼 필요는 없다. 되었죠? 배경 설명이에요. 배경 설명이고 그래서 표본과 근원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률을 정의함으로 집합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집합적인 것으로 이런 거야. 얘가 이제 E1이라는 사건입니다. E2라는 사건입니다. E3라는 사건입니다. E4라는 사건입니다. 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 거야. 각각의 사건들을. 그래서 집합을 구성을 합니다. E1, E2, E3, E4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근데 앞면이 한 번 나온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요거만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 그럴 거라서 4분의 1라고 판단을 하게 돼. 즉 여기 있는 사건을 집합의 원소에 하나씩 이렇게 대응을 1대1 대응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합적으로 해석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됐어. 그래서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일단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PA라고 쓰기로 하고 그 다음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쓰기로 하고 그 다음에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쓰기로 하고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이렇게 쓰기로 한다. 많이 본 거죠? 이렇게 얘기하기로 합니다. 근데 뭐 이런 거 있어요. 얘는요 그 경우의 수로 해석하기가 되게 힘들어. A라는 사건에서 B라는 사건을 뺀 거의 확률 해석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는데 쓰기는 이렇게 씁니다만 해석하기로는 집합적으로 해석하기로 했기 때문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B는 일어나지 않아. 동시에 그러해 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집합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얘야. 그리고 얘야. 이렇게 A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A 더하기 PB에다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게 돼요. 이렇게 PA 교집합 B라고 읽지만 해석하기로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보는 순간 언뜻 생각이 들어. 선생님 집합에서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3개짜리도 해본 적이 있는걸요? 그런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3개짜리를 펼쳐보면 A 합, B 합, C 이게 있어요. 아우 귀찮아. 어쩌면 좋지 이거. 얘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더하고 둘둘둘 요 하나씩 빼죠. 둘둘둘 요 하나씩 뺍니다. 빼기 시작해. A 교집합 B, A 교집합 C. 진짜 B 교집합 C 빼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3개를 딱딱딱 뺐더니 안에 한꺼번에 쭉 뺀 게 있잖아. 3개 더하기로 약속을 하죠.
약속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쓰기 시작합니다. 약간 느낌이 드는 게 사건이 2개 아니면 3개가 일어날 것밖에 없나? 그건 아니잖아. A 또는 B 또는 C 또는 D가 일어날 확률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 4개짜리를 어떻게 하지? 집합 때는 고민해 본 적이 없다, 그죠? 확률 때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셔야 돼.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안 쓰고 있죠? 봐봐요. 씨발, 아는 문제 없는데 모르는 게 막 나오기 시작하지? 2개가 있잖아. 이 2개에서 공부를 좀 한 사람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포함, 배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 보면 포함, 배제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포함, 배제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포함, 배제 원리. 야, 집합에서 이랬듯이 확률에서도 이렇게 계산을 할 거야. 그러면 포함 배제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확률을 더한 것들은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럼 얘가 비단 2개, 3개뿐만 아니라 4개 이상으로 확장이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셔야 돼. 되셨죠? 그 4개짜리는 좀 어렵기도 하고 출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후반부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해서 어려운 확률 문제를 보면 얘를 떠올려야 한다. 얘를 떠올려야 한다. 그래서 집합에서 배웠듯이 이 2가지는 포함 배제 원리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 여보세요. 자, 그래.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 확률이 항상 일어날 확률은 1이잖아요. 1. 최민구가 남자일 확률 1입니다. 그죠? 그럴 거니까 걔가 1이야. 전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1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래서 PA를 빼서 계산을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확률의 모든 것들은 집합적으로 해석한다. 왜 그런지 설명드렸어요? 되셨죠? 이렇게 집합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3번째 큰 주제를 바꿉니다. 조건부 확률로 바로 가요. 조건부 확률. 수능 예산은요, 조건부 확률 문제가 4점짜리로 종종 등장하곤 했었어요. 2000년대 후반까지. 2000년대 후반이라고 하면 201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후반까지 종종 등장하곤 했고 2010년 이후 최근 5개년 정도를 보게 되면 6개년이구나. 6개년 동안 보게 되면 조건부 확률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너희들 어려울 수도 있다는 소리야. 왜?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 바뀐 첫 세대가 현 고3이죠? 고3 올라가는 애들.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 문제를 과거의 기출문제도 지금 실어놨을 거니까 걔 보고 한번 봅시다. 이론은 좀 중요해. 첫 번째 이론은 중요하지만 별게 아니죠. 얘가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얘가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데 단서를 붙입니다. 이렇게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하학적인 확률 입장에서 지금 보면 얘가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이렇게 있는 거야.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면 여기 얘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지. 그죠?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니까 요 부분, 이 부분이 전체인 거야. 이 부분이 전체고 그 중에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계산하기로는 PB, 너가 전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 PA 교집합 B 이렇게 쓰면 될 거야.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도 좋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까지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기로는 PA가 B라고 하면 뒤에 게 이렇게 내려가요. 뒤에 게 내려가고 너를 꺾습니다. 이렇게 훅 꺾어갖고 동시에 일어날 확률로 계산을 한다. 여기에서 정의 하나를 알 수 있어요. 정의 하나를 PA 교집합 B를 뭐라고 읽냐면 A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일어날 확률인데 그거의 계산은 PA 바 B에다가 곱하기 PB로 계산을 하면 되겠군 이라고 정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A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결국 정의가 얘다 이런 얘기야. 정의가 얘다. 얘를 확률의 곱셈 정의라고 합니다. 확률의 그래서 정석에 있는 단원을 보면 확률의 정의, 확률의 덧셈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 이렇게 돼 있어요. 확률의 곱셈 정리가 그래서 그때부터 조건부 확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되셨죠? 그런 겁니다. 얘를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한다.
근데 이제 독립일 때는 사인이 이제 다를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그 조건부 확률은 정의를 이렇게 하더라. 뭐 이런 거예요. 수시에 서울대 합격하는데 수시에 고대에 또 합격할 확률 이렇게 조건문이 이게 2개 이상씩 붙는 거야. 그런 식으로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 이런 거죠. 등산을 하러 갔어요. 노란색 모자를 썼는데 하필 여자일 확률 이런 거야. 되셨죠? 그런 식으로 조건 확률 문제가 등장을 하게 돼. 그렇게 되고 두 번째 우리 용어 정리했던 것 같아요. 독립, 종속, 배반 이런 거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중요한 것부터 하죠. 독립이 뭐냐? 두 번째 종속이 뭐냐? 세 번째 배반이 뭐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배반. 방금 첫 시간에 했죠. 독립이란 뭐냐? 사건 2개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독립이라고 했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독립이라는 소리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라 그랬냐면 배반 사건과 연결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좀 이따 봅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무슨 추출이 있었죠? 무슨 추출? 이런 예를 들었던 것 같아. 바구니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동그라미가 2개, x가 3개. 내가 동그라미를 뽑으면 전지현과 악수를 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전지현이 여기 있는 거야. 처음에 동그라미 뽑을 확률은 많이 어려워요. 동그라미 2개, x가 3개 있어요. 동그라미 처음에 뽑을 확률은 5분의 2죠?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처음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딱 뽑았어요. 뽑은 다음에 전지현과 이제 악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동그라미 들고 간 거야, 이렇게. 두고 갔어. 두 번째 사람이 동그라미 뽑을 확률은 4분의 1이죠? 내가 동그라미를 뽑은 이 사건이 두 번째 애한테 영향을 미쳤죠? 영향을 미치는 것을 종속이라 합니다. 종속이라 하고, 이번엔 이런 상황을 보자. 처음에 내가 동그라미를 뽑았어요. 그 확률은 5분의 2였어. 전자가 악수를 했습니다. 그 동그라미를 친절하게 다시 넣었어요. 두 번째 사람이 동그라미 뽑을 확률은 여전히 5분의 2죠? 내가 동그라미를 뽑은 사건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독립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독립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원상복귀를 했다. 뽑았는데 원상복귀를 했다. 그래서 복원추출이 대표적입니다. 복원추출. 복원추출이 대표적이다. 그 다음에 독립이라는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얘를 여러 번 넣죠. 동전을 주사위를 여러 번 넣죠. 주사위를 10번을 얹어서 1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 주사위를 10번 넣어서 1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확률은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계산하지 말고 주사위를 10번 얹어서 1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해. 너랑 주사위 10개를 바구니에 모아 담아요. 그 바구니에 있는 것을 훅 뿌렸을 때 1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은 같겠지 일단. 됐죠? 그럼 두 번째 주사위를 10번을 던지고 있는 여러 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 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자. 두 번째 던졌을 때 1의 눈이 안 나오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영향을 미치지 않죠? 이것도 독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원추출뿐만 아니라 시행 횟수가 좀 많은 경우 횟수가 반복적으로 많은 경우 또 독립이라고 본다. 이런 거 있습니다. 리모컨을 위로 10번 올려, 아래로 10번 올려, 띡딱띡딱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전구 불 깜빡깜빡 하는 거 있습니다. 독립되겠어요. 되셨죠? 오케이. 이런 걸 독립이라고 본다. 종속은 뭐냐면 얘는 됐어. 독립이 아닌 거야. 독립이 아니다. 독립이 아닌 건 됐고. 배반은 뭐냐? 이 배반은요 전혀 명확해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없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배반 되겠어요. 할 수 있겠죠? 일단 지금 수준에서는 독립과 배반을 연결시키지 마세요. 독립이라고 배반이냐, 배반이라고 독립이냐 이런 신경 쓰지 말자. 아예 별도의 정의다. 그냥 배반은 이것만을 봅니다.
엄밀하게 보는 거는 좀 나중에 할게.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되죠? 그 스토리를 이쪽으로 이제 해봅니다. 세 번째 스토리.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 독립 이야기. 독립을 뭐라고 했냐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리고 복원 추출이 대표적이야. 시행 횟수가 충분히 많은데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시행 횟수가 여러 번 시행이 됐어. 이런 것들을 이제 독립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조건관계의 정의를 보면 A와 B, 너를 정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어쨌든 A가 일어날 확률이야.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 어쨌든 중간 생각하면 A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러면 이 사건 A, B가 독립이라고 하잖아요. A하고 B가 독립이래.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다 보니까 어쨌든 너는 A가 일어날 확률이다. A가 일어날 확률이기 때문에 너를 그냥 PA로 본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야. 되죠? B라는 사건이 일어났어? 일어나지 않던, 일어나던 A는 신경 쓰지 않아. 그래서 PA와 B는 그냥 PA라고 본다. 그런데 PA와 B가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분모는 뒤에 거 PB를 쓰기로 했고 분자는 PA 교집합 B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사건 AB가 독립이라고 하면 너를 만족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셨죠? 그러다 보니 따라서 사건 AB가 독립이라는 소리는 PA 교집합 B 즉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PA랑 PB랑 곱해서 처리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독립일 경우 확률의 모셈 정리는 저렇게 정의가 된다라 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사건 AB가 독립이라고 하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항상 곱할 거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항상 곱할 거야. 또 이 정의 자체가 A, B가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판단 근거. 즉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사건 AB가 독립입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 너 체크한다.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PA 곱하기 PB인지만 확인을 한번 해본다. 되셨죠? 또 뭐라 했냐면 독립이 아닌 것을 뭐라 했지? 독립이 아닌 것을 종속이라 했습니다. 야, 종속이라는 건 뭐냐? 종속이라는 건 뭐냐면 독립이 아닌 거니까 PA 교집합 B, A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이 PA랑 PB 곱하기 확률이 되지 않잖아. 그러면 종속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종속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알겠는 거야. 야, 아까 선생님 조건부 확률에서요.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PA 교집합 B 사건 AB가 이렇게 있어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A와 B에다가 PB를 곱해 라 정의했었고 너를 뭐라 그랬냐면 확률의 곱셈 정리를 했었죠? 그렇게 썼잖아. 근데 사건 AB가 독립이라고 하면 야 너 독립이야? 이게 독립이래. 독립이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된다 그랬지? P A가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럴 거니까 이 상황에서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있겠죠? 되는 거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A 곱하기 PB가 된다. 첫 번째 이야기 했고 두 번째 이야기로 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건 AB가 두 개가 독립이래요. 증명 한번 해볼까? 일단 봅니다. 사건 AB가 독립이래. 독립이면 시리즈가 다 독립이야.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시리즈가 독립이야. 뭔 얘기냐면 A하고 B가 독립이야? 그러면 A랑 B가 아닌 것도 독립. 서로 아예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권 살건 A가 아니고 B가 아닌 것도 B인 것도 독립. A가 아니고 B가 아닌 것도 독립이라 판단을 한다.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직관적으로 일단 먼저 봅니다. 증명 몇 개 해드릴게. 사건 AB가 독립이다. 그러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얘가 살건 얘가 주건 A는 신경 쓰지 않아. 따라서 너 독립, 너 독립, 너 독립이 된다. 그러면 AB가 독립이라고 하면 PAB A 교집합 B 너가 PA 곱하기 PB로 설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면 얘를 뭉탱이로 보는 거야. 동그라미랑 세모가 독립이야? 그러면 두 개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따로따로 P 동그라미 곱하기
B 세모 이렇게 될 거니까 자동빵이다. 여기부터는 A 교집합 B 여집합 너가 PA 곱하기 PB의 여집합 이렇게 될 거고 너는요 PA의 여집합 교집합 B가 자동빵이다. 이거 PA 여집합 곱하기 PB가 될 거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PA의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아웃할 거 PA 여집합 곱하기 PB의 여집합이 된다 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까지 됐죠? 근데 이제 본수업 시간이므로 얘를 증명을 하도록 합니다. 이거를 증명할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걸 해보는 거야. 왜 그럴까? 첫 번째 스토리는 얘기했어요. 그죠? 첫 번째 스토리는 얘기했을 거니까 여기부터 하도록 합니다. 여기부터 이거 얘를 하도록 한다. 이건 증명을 어떻게 하지? 이걸 1번이라 할까? 1번 이렇게 증명의 상태가 뭐냐면 1번 증명은 A하고 B가 독립이래. 독립이면 A와 B가 아닌 것이 독립임을 보이래. 하는 이유는 수능에선 증명 필요 없습니다. 논술이랑 내신 서술형 때문에 합니다. 됐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자, A하고 B가 아닌 게 독립이다 라는 얘기는 결론을 먼저 밝혀놓고 시작해야죠. 목표가 뭐냐? 더우신 분은 이제 잠바를 벗으시고 졸리신 분은 뭐 물을 마시던 빼글빼글 부르던 뒤쪽에 나가서 서서 듣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PA 교집합 B의 어집합이 PA 곱하기 PB의 어집합임을 보이고 싶어. 너가 목표야. 왜?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한 건 얘라 그랬잖아. 됐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보이다. 어떻게 하지? 를 2분 동안 생각해봅니다. 생각해보세요. 얘를 가지고 이거를 밝힙니다. 2분 드립니다. 2분 화이팅! 한 번쯤 배운 사람이 있고 처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 하는 사람이 증명하라고 배운 사람이 증명을 못하면 그렇죠. 제 생각입니다. 조금 집합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고1 때 공부 잘했어야 돼. 자, 증명했다. 손 들어봅니다. 증명했다. 손, 발, 머리, 무릎, 눈, 코, 입 없어요? 없다. 봅시다. 자, 먼저 이것부터 하나 제가 해드리면 그 다음은 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합니다. 봐봐요. 또 벌써부터 너무 졸리는구나. 왜 자꾸 그러니? 목표가 이거죠, 이거. 이거죠, 이거. 목표가 이거야. 이거니까 증명할 거면 아무리 공부를 안 했어도 여기부터 출발해야지. 너가 이게 될 걸 보일 거잖아. 무엇을 이용해서? 이거인 걸 이용해서. 되죠? 오케이. 그럼 일단 쓰자 저 새끼를 쓰자. A 교집합 B의 어집합. 자, 집합적인 의미를 봅니다. 얘가 A 빼기 B야. A 빼기 B. A 빼기 B니까 너 P A 빼기 B인데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우리 집합할 때 이런 거 공부했었어. PA에다가 PA 교집합 B를 빼면 되는 거 아니더냐 이런 얘기죠? 에이 그렇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나 이거 PA에다가 빼기 A하고 B가 독립이라 했으므로 너가 PA 곱하기 PB일 거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왜냐 하면 A하고 B가 독립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면 너 PA로 묶어치기를 해. 그럼 얘가 1 빼기 PB가 됩니다. 이렇게 1 빼기 PB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PA 곱하기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 쓰시면 너가 너야. 증명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그래. 자, 1번을 통과 못했으므로 2번도 하도록 합니다. 2번 또 뭐냐? 2번 AB가 알아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AB가 독립이다. 그러면 A가 아닌 거 B가 독립이라고 합니다. 독립이라고. 그러면 증명은 항상 목표를 떠올려야 된다. 목표는 A가 아닌 거 B인 거 얘가 PA가 아닌 거 곱하기 PB인 거를 보이는 게 목표다. 일단 너를 가지고 놀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A 여집합 교집합 B 그러면 거꾸로 쓰기 시작하겠죠? PB 교집합 A 여집합 너 B 빼기 A야. 그럼 PB에다가 P A 교집합 B 혹은 B 교집합 A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PB에다가 빼기 PA 곱하기 PB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PB로 묶어치기를 해요. 묶어치기 하면 1-PA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가 PA의 여집합 PB 이렇게 될 것이므로 너를 PB에다가 곱하기 PA의 여집합이라고 쓰시면 증명이 끝날 것 같아. 이렇게. 왜냐하면 왜 써야죠? 왜냐하면 AB가 독립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증명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신 대비를 하건 수능의 OX 문제를 풀건 아니면 노즐 문제를 풀건 그냥 기본적인 문제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저 정도 못하면 못합니다. 노즐에서 확률이 나오면 손도 못 댑니다. 잘하셔야 돼. 세 번째 막 별게 다 나와요. 카탈라 넘버 막 그래서 별짓을 다 합니다. 출발! 이번엔 마지막이야. AB가 독립일 때 D가 독립인 걸 보이자. D가 독립인 거. 너를 보여보자. 너. 세 번째. 를 숙제로 남겼습니다. 꼭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꼭 해보십니다. 힌트! 너를 하려면 말이지. A 합집합 B의 뭐 전체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에서 A 합집합 B를 빼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힌트야. 하시면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왜 시리즈가 다 독립인지 이제 밝힐 수 있습니다. 밝힐 수 있어서 야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 됐죠? 이렇게 합니다. 독립 이야기는 그렇고 배반 이야기 살짝 하고 문제 풀러 가요. 배반 이야기. 일단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합니다. 배반이라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빵이에요. 빵. 그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빵일 거기 때문에 이거 떠올려라. 배반 얘기가 나오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빵이야. 이럴 거야. 그러다 보니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PA에다가 PB 이렇게 될 텐데 원래 이거 빼기라 소리 돼 있잖아요. 포함 배제 원리에 의해서. 근데 빼지 않습니다. 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 너를 확률에 확률에 덧셈 정리라 합니다. 덧셈 정리. 사건 두 개가 배반이잖아. 또는 더한다. 그거야. 또는 더한다. 사건 두 개 배반이면. 그래서 배반 이야기는 짧게 저렇게 갑니다.
이제 과제를 하나 드립니다. 과제. 집에서 생각해보는 스토리야. 과제. 배반이면 사건 AB가 배반이면 사건 AB는 독립이다. 참일까 거짓일까를 한번 생각해봅니다. 사건 AB가 배반이면 사건 AB는 독립일까? 참일까 거짓일까를 생각해보시고 이게 확 보이시는 분은 역은 또 참일까 거짓일까를 봅니다. 알겠죠? 이거를 집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볼 문제야. 과제. 이들한테 맡기고 이제 문제 풉니다. 분류사 문제를 풀러 갑니다. 프린트 보시고 1-1번부터 1-10번까지는 조건부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문제화가 된 겁니다. 2점짜리도 있고 3점짜리도 있고 4점짜리도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틀리시면 안 됩니다. 1-1번부터 봐요. PA 0.2 PB 쉽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전부 다 기출문제이기는 해요. 주제가 쉬워서 그렇지. A 또는 B가 일어나는 확률이 0.4입니다. P, A와 B를 구해라. 넌 뭔데? 뿅 이랬대. 그럼 느낌이 들어. P, A와 B를 구하라는 소리는 이게 P, B분의 P, A 교집합 B야. 이럴 거니까 P, B는 나와 있고 너만 구하면 되겠어. 분자만 구하면 되겠어. 분자만 구하면 되겠는데 여기 이쁜 게 나와 있어. 그러면 할 수 있겠구나. 바로 해도 되나? 0.4 PA와 B는 0.2 더하기 0.5 빼기 PA 교집합 B 이렇게 설정이 될 거 아니야. AB가 배반이라는 얘기가 없을 거니까. 그래서 A 교집합 B를 구할 수 있다. 너가 이제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 0.5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0.5? 그러게 이거 계산한 걸 내가 왜 썼을까? 0.3 이렇게 되겠죠. 0.2랑 0.3이랑 이게 되겠죠. 그럼 얘가 0.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이렇게 하고 PB가 0.3이야. PA 교집합 B는 0.1이야. 그래서 3분의 1이라고 가볍게 푸시면 되겠어요. 몇 점짜리 같니? 2점입니다. 2점. 근데 이런 거 틀리면 수능에서 안녕되는 거야. 그럴 수 있겠다. 98점 이럴 수 있겠죠. 실수가 틀려서. 그럼 괜찮은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 이거 틀리면 안 돼. 1-2번 2번을 보시면 PA 3분의 1 PB 공손하게 됐습니다. 너 4분의 1이면 PA 바 B 너가 3분의 1일 때 P에다가 A 여집합 교집합 P 여집합 너의 값을 구해라. 이런 것 같아요. 집합의 1대1 대응을 시켜서 근원사건들, 전사건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집합의 표현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 했기 때문에 넌 이 소리야. P에다가 A 합집합 B에다가 여집합을 때려라 이런 얘기고 1에다가 PA 합 B를 구하면 되겠구나. 너 구하면 되겠구나. PA 합 B를 구하기 위해서 조건을 봤더니 A와 B는 이쁘게 나와 있어. 교집합만 구하면 돼. 교집합을 너를 통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너는요 PB분의 밑에다 내리고 A 교집합 B로 쓰기로 했죠? 이렇게 쓸 거야. PB가 4분의 1이에요. PA 교집합 B는 우리가 구할 거야. 구할 거고 3분의 1이에요. 양쪽이 4분의 1을 곱해요. 그럼 12분의 1 나옵니다. 12분의 1 나올 거라서 PA 교집합 B는 12분의 1 나오면 돼. 되겠습니다. PA 교집합 B는 12분의 1이 나오면 돼. 그래서 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3분의 1 PA, 4분의 1 PB 빼기 12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죠. 여기가 12분의 7이니까 12분의 0 나오고 2분의 1 나와. 그래서 2분의 1로 계산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큰 지장 없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1-3번으로 갑니다. 1-3번 틀리러 가자 이제. 틀릴 건 아니고 제 질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조건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래. 이거를 보는 순간 많은 게 떠올라야 돼. 많은 게. B라는 집합이 있고 그 안에 A라는 집합이 있어요. 노멀한 거 봅니다. A 교집합 B는 A 합집합 B는 B. 됐죠? 하나씩 하죠. A 빼기 B는 뭐지? 공집합이죠? A 교집합 B 여집합은 뭐지? 이죠? 같은 소리니까. 그 다음에 여집합을 얘기하면 항상 전체 집합이 있어야 돼요. 정의하기를 그렇게 정의를 해. 왜냐하면 나를 뺀 나머지가 어디예요?
나를 뺀 나머지 이 교실까지입니까? 학원까지입니까? 대한민국까지입니까? 전 세계까지입니까? 모르잖아. 그래서 여집합을 얘기할 때는 전체집합이 항상 존재해야 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거는 뭐지? 이거? 전체 분위기. 네. 전체 집합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얘가요, 왜 결혼하냐? 개념적으로도 그래. A를 제외한 나머지랑 B를 쾅 합했어. 전체잖아.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위에 있는 것을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그러한 것 같아. A의 여집합, 합집합, B가 전체 집합.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됐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 이런 시리즈 정도는 같이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것 같아. 이제 구조 보자. 일단 한 번을 봤더니 PA가 4분의 1이래요. PA가 4분의 1이다. PB가 맨 뒤에 참 답이 있습니다. 답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얘가 A가 B에 포함된대요. A가 B를 구해라. 너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뻔한 스토리야. A가 B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A 교집합 B가 PA가 된다는 걸 알아. 됐죠? 그럴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PB. 네, PA 교집합 B를 할 거야. 최근 수능에 조건부학년 이 연산 과정이 살짝 어렵게 나오곤 합니다. 살짝 어렵게. 건성건성 볼 거 아니야 이거. 3분의 2가 되고 너가 4분의 1이야. 4분의 1일 거니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8분의 3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물어봐요. 일단 4번. 사건 A하고 B가 독립이랍니다. 독립. 그 다음에 PA 합 B 걔가 3분의 2예요. PA 3분의 1이에요. 너를 가족시킬 때 PB를 구해라. 뿅 이랬어요. 독립 그러면 바로 떠올라야 돼. PAB가 독립이다 그러면 PA 교집합 B 너가 뭐 되는 거지? PA 곱하기 PB 이게 바로 떠올라야 돼. 독립 그러면 바로 이게 연상이 돼야 돼. 얘를 갖고 놀아야 되겠구나. PB를 구하래요. PB를 구해라. 자, 그러면 PA 합 B 이 구조를 보자. PA 합 B는 PA에다가 더하기 PB에다가 원래 뭐 하냐면 PA 교집합 B 빼죠? PA 교집합 B 걔를 빼는데 독립을 했을 거니까 네가 PA에다가 PB를 곱한 거를 뺄 거라는 느낌이 들어. 왜냐하면 AB가 독립이니까. 됐죠? 그냥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P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3분의 2 너는 PA가 3분의 1이고요. PB는 우리가 구할 예정인 것 같아. 이렇게 되고 그럼 얘가 3분의 1에다가 PB를 곱하는 상황 이렇게 되나봐요. 너 계산을 해보면 3분의 2에다가 PB가 됩니다. 너가 되고 일로 가면 3분의 1 돼. 그래서 PB가 2분의 1로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독립의 정의만 하면 순수하게 풀 수 있는 문제. 됐죠? 그렇게 갑니다. 몇 페이지 가요? 기본적인 스토리는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줘봐. 사건 전체 집합 S 그랬죠? S를 전사건이라고 합니다. 전사건이라고 하고 A와 B는 서로 배반이래요. A하고 B가 배반이래. 배반 그러면 딱 떠올리셔야 돼. 뭐가 떠올라야 되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하는 거예요? 제로. 그 다음에 똑같은 스토리야. 너가 제로일 거니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PA에다가 PB에다가 교집합 B는 뺄 필요가 없다. 두 개가 같이 연상되시면 되겠어. 그렇죠? 두 개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A와 B는 S래. 전사건이 다 된다는 얘기야. 즉 A와 B가 S라는 소리는 A와 B가 일어날 확률이 1로 정의가 돼. 이런 얘기지? 1로 정의가 돼.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 근데 PA가 2PB래요. PA 값을 구하래. 그러면 1은 PA가 2PB일 거니까 2PB래. PB 먼저 구하지 뭐. B 알면 A 알 거니까 이렇게 될 거래. 그래서 3PB가 1이니까 PB가 3분의 1 나와요. 3분의 1 나올 거니까 PA는 3분의 2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지. 여기가 이럴 확률은 3분의 1 거라서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사건은 항상 일어나는 사건일 거니까 그거 때려 박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갑니다. 6번!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방심하지 말라고. 아마 다음 테스트 시간에 기출문제를 보게 될 겁니다. 작년 9월 문제는. 그냥 찾나? 작년일지 작년일지 모르겠어요. 봐! A하고 B가 독립이래요. 독립인데 떠오르는 게 있을 거야. PA 여집합은 PB 3분의 1을 PA 교집합 B를 구하래. 야, 얼마나 귀엽냐 문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독립 PA 곱하기 PB라 쓰면 되죠. 이렇게 PA 곱하기 PB라 쓴다. 그랬더니 PA가 아닌 게 3분의 1이래요. 그럼 PA는 3분의 2일 거 아니야. 이래서 저는 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아마 3분의 2구나. PB는 3분의 1이겠구나. 9분의 2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지. 지금 독립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있는 것 같아. 독립이랑 배반 이런 것들. 그렇다. 7번으로 갑니다. 7번. 가볍죠? 가볍게 하고 쉽니다. AB가 독립이래요. AB가 독립이다. 독립 떠오르는 게 있어. 확률의 곱셈 능리 중에서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 이렇게 떠올라야 돼. 근데 AB가 독립 그러면 시리즈가 다 독립이죠. 시리즈가 다 독립이야. 조건 봅니다. PA 여집합 교집합 B 여기 긴장해야 돼. 너가 3분의 1. 그 다음에 P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6분의 1이래. PA를 구하시오. 이거야. 이 문제 풀려고 달려온 건데 이제 알 수 있다. AB가 독립이면 너 독립이고 너 독립이라는 거 밝혀놨죠 아까? 밝혀놨을 거니까 그대로 쓰기로 한다. P, A 여집합 곱하기 PB 너가 3분의 1이야. 그 다음에 PA의 여집합 곱하기 B의 여집합 너는 6분의 1인 거야. 이렇게 이때 PA를 구해. 방법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이거 여러 개 있을 텐데 PA를 구하라 했는데 뭐 이래도 될 것 같아. PB를 구해도 지장은 없겠지. 근데 이 구조를 봤더니 이렇게 하면 편해 보여. 나눠 안녕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나누게 되면 안녕이 됐어. 그럼 얘가 분모가 1 빼기 PB가 될 거고요. 분자가 PB가 돼. 이렇게 되고 나눴을 거는 3분의 6이니까 이제 2 되는 거예요. 되죠? 2 될 거라서 곱하기 시작합니다. PB 2에다가 2PB가 돼요. 이렇게 얘를 넘어가면 3PB가 되는 거야. 3PB가 될 거고 얘가 2 됐어요. PB가 3분의 2라고 정해지는구나. 3분의 2라고 정해질 텐데 PA 구하라 했을 거니까 너가 3분의 2라는 거야. 너가 PB가 3분의 2라는 거야. 그러면 A가 아닌 게 얼마로 정해질 거냐면 2분의 1이라고 정해질 거야. 그래야 곱해 3분의 1 되는 거 아니야. 됐죠? 즉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2분의 1이래. A가 일어날 확률도 똑같이 2분의 1로 정해질 거야. 이래서 제가 빼면 되니까. 되셨죠? 그렇게 독립을 정리를 하고 놨더니 8번에서 이상한 걸 묻기 시작합니다. 8번으로 가요. 8번. 어느 회사에서 전체 직원 3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재직 연수와 조직 개편안에 대한 찬성 여부를 조사한 표다. 봤더니 10년 미만. 10년 미만이라는 사람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초보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원, 대리급, 좀 빠른 사람은 이제 과장 또는 팀장을 달 텐데 그런 사람들 얘기하겠죠. 10년 이상은 이제 뿌리 박은 사람들, 과장급 이상들, 뿌리 박은 사람들. 이 회사에서 나가게 되면 좀 피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렇게 되는데 봤더니 조직 개편안에 찬성, 그 다음에 반대, 개 이렇게 나와있네요. 오, 의자 여기 A, B, C, D 이렇게 있고 120명, 240명, 360명, 210명 문제 쓰는 거야. 이렇게 문제 보러 갑니다. 문제가 뭐냐면 재직 연수가 10년 미만인 사건과 재직 연수가 10년 미만인 사건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10년 미만인 사건
뭐예요? 10년 미만인 사건. 그 다음에 조직 개편안에 찬성한 사건. 조직 개편안에 찬성한 사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찬성한 사건. 이게 있대. 걔가 독립이래요. 10년 미만일 사건과 찬성일 사건이 독립이래. 즉 너를 A라 하고 너를 B라 하자. 사건 AB가 독립이다 그랬어요. AB가 독립? 그거 떠올라야 되는 게 이런 얘기야. 야 이거 A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이 있어. PA 곱하기 PB로 결정이 될 거야.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된다. 그때 A가 구하래. 보자. 일단 요거부터 봅니다. 요거부터. 아까 뭐라 그랬냐면 판단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랬었어요. 10년 미만의 사건과 찬성의 사건이 독립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래도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지. 됐죠? 이거부터 봅니다. 10년 미만일 사건과 찬성한 사건이 있는데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래. 동시에 일어날 확률. 야 이게 동시에 한 새끼들이 몇 명이지? A명이죠. A명. 동시에 하는 놈들이. 전체 명수가 몇 명이냐면 360명이에요. 360명. 그러니까 조직 개편안에 찬성하는데 10년 미만일 애들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360분의 A라고 결정이 되나봐. 됐죠? 이번 이거 하러 갑니다. 너 뭐냐? 10년 미만일 사건이 될 확률이야. 전체가 360명이죠? 10년 미만일 애들이 몇 명이야? 몇 명이야 이거? 120명이잖아. 120명일 거니까 야 이거 360분의 120이구나. 일단 그렇게 씁니다. 360분의 120. 이게 이럴 확률이구나. 그 다음에 B는 뭐냐? 찬성일 확률 구하라는 얘기니까 찬성일 사건이 일어날 확률 360분의 150 되는구나.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들어요. 됐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이 앞으로 좀 편하지. 원래 좀 평가 문제가 그래.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또 아까 50 이렇게 돼요. 따라서 A는 50명입니다. 나 얘기하면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살짝 이용이 될 수 있다. 넘어가도록 합니다. 넘어가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9번 들어보세요. 9번. 출발. 구경했죠? 조심합니다. 조심하러 가요. 출발. AB가 독립이면 너랑 같네. AB가 독립이잖아? 너 뭐로 결정될 거냐면 P, A로 결정되죠. A가 일어날 확률일 거니까. AB가 독립이면 너 뭐로 결정돼요? P, B라고 결정이 돼요. 그러면 사실 요 조건만 만약에 없잖아? 같을 수도 있어요. 둘 다 0이면 같을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같을 수 있는데 0이 아니래. 0이 아닐 거니까 반드시 없대. 두 개가 다르겠죠? 다를 거니까 아 이거 아니야. 거짓말이야. 뻥치지 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 AB가 배반이랍니다. AB가 배반이라는 소리는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는데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빵인 겁니다. 빵. 근데 이렇게 전체 집합을 해놓고 여기를 한번 보자. 그러면 PA랑 PB랑 더하면 1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요? 맞는 거죠. 그래서 맞다. 왜냐하면 B라는 게 A를 제외한 나머지 B의 여사건의 전체가 B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 그지? 그럴 거니까 이럴 때 두 개를 더하면 반드시 이제 1 되겠죠. 1 될 거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소리인 것 같아. 그래서 너는 그렇다. 여기 봅시다. 디귿. P, A 합 B가 1이래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이게 A 또는 B가 일어날 사건 그거 일어날 확률이 1이라는 거야. B는 A의 사건. 참이야, 맞으시죠?
참이야 거짓이야? 아저씨! 아줌마! 참이야 거짓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이요. 뭐지? 이렇게 봅니다. 봐요. 있잖아. 물론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전체 다가 있다. 그러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1이죠? 1인데 B의 정체가 이거를 포함한 나머지 전체 다일 수도 있잖아. 그럼 B는 A가 사건이 아니겠지. 왜냐? 너를 계산을 할 때 배반이라는 얘기가 없잖니. 너가 PA랑 PB를 더한 다음에 공통분위를 빼라. 포함 배제의 원리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럴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포함된다. A를 제한 나머지 부분이 전부 다 B인데 여기에 살짝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면 B는 A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 되죠? 그래서 너는 거짓입니다. 조심하세요. 또 틀리러 갑시다. 10번 해볼게요. 10번. 10번까지만 쉴게. 미안해. 10번. (2010학년도쯤에) 나온 EBS 문제를 보면 이 조건 확률에 대한 이 OX 문제가 기가 막힌 문제들이 많습니다. 시험은 하나도 안 나오지만 골 때리는 문제가 많아요. 테스트 문제로 몇 개 보도록 합니다. 출발! 보자! 이거부터 보시죠. 이거부터 A가 B에 속해 있답니다. A가 B에 속해 있답니다. 그럼 시리즈가 막 생각납니다. 너가 막 떠오릅니다. 떠오르는데 너가 1이냐고 물었어. 너는요 PA분의 P B교집합 A인데 A 교집합 B라고 쓰기로 할게요. 그러면 A가 B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가 PA라고 결정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너는 1 되겠지. 참 이렇게 하면 돼요. 됐죠? 맞습니다. 니은 배반! 야 배반 그러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야 이거 A 교집합 B가 빵이야 이런 얘기야. 동시에 나오는 건 없어. 그런 얘기니까 너를 보자. PA분의 P B교집합 A, A교집합 B. 너가 뭘까? 너가 빵이니까 너가 빵? 0 이렇게 되겠죠? 너도 이제 맞습니다. 너도 맞다. 아까 제가 냈던 퀴즈 중에 하나예요. 과제였었죠. 과제. 독립이면 배반일까? 일단 제가 설명드린 기본적인 설명에 의하면 독립과 배반을 연결시키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독립이면 배반일까? 아닌 것 같아 라고 해도 좋고 까지 됐죠? 해도 좋고 꼼꼼하게 한번 해보라고 가봅니다. 꼼꼼하게 하러. 아 숙제인데 같이 하면 안 되는데 봐봐. A가 독립이래. 독립이면 A 교집합 B가 PA에다가 PB 곱한 상황이야. 이렇게 정의가 그거니까 AB가 배반이니까 물어봤어. 너는 뭐냐면 너가 빵이니? 이렇게 묻는 거야. 빵이니? 이렇게 물었어. 이렇게 물었는데 조금 봐봐. 여기 아니래지. 여기 아닐 건데 여기 아니면 두 개 곱했는데 이게 빵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얘기가 없으면 될 수도 있겠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아까 너희들이 제가 만들었던 과제 있죠? 그거를 할 때 참고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0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0 될 리가 없어. 0 될 리가 없을 거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근데 0이라는 이런 조건이 지금 없잖아. 없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 0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반일 수 있는 거야. 되셨죠?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배반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꼼꼼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아. 작년, 재작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보잖아요. 조건부 확률에 대한
요런 거 말고 앞서 얘는 계산이죠. 계산. 그 계산이 조금 진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 모의고사 문제가 난이도가 살짝 올라갔어. 살짝 올라갔어서 꼼꼼하게 따지고 풀지 않으면 막 틀리게 됩니다. 아까 풀었는데 되게 쉽죠? 1-1번부터 1-한 몇 번이지? 한 8번, 7번 이렇게 푸니까 이거 쉽지 않아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 함정에 빠져가지고 3점짜리 틀리는 경우 제가 꽤 봤어요. 잘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볼 필요는 있어. 이해됐죠? 오케이. 10분만 쉽니다. 10분 쉬고 합시다.